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도 영상은 한번 올리긴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또 이런 내용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오늘의 영상은 뭐냐면 대부업 사기대출입니다. 대부업 사기대출. 이제는 보이스피싱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대부업 사기대출 같이 끼워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부업 사기대출을 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채무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만 잘 보셔도 대부업 사기대출만큼은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대부업 사기대출을 당하신 분들은 다들 힘드신 분이에요. 힘드신 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알아보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냥. 고객님은 더 이상 대출 가능할 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 알아보지 마세요. 여기서 조회기록만 남기고, 고객님처럼 힘든 분들이 꼭 사기대출 당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힘이 드니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자는 잡아보려고 이런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와가지고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다고 해.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채무자분들도. 이 사기꾼 너무 쉽기다. 또 전화 왔네. 그런데 또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다니까, 사귈 건데 혹시나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들어볼까? 정말 가능할까? 하고 이제 전화를 딱 해. 상담을 받아.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다 알아버려, 내 정보를. 어메. 진짜 이놈들 만나보네. 여기서 차근차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금융이네 아니면 어디 또 금융사 이름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리는 적게는 10% 미만, 높아봐야 10% 초반, 이렇게 해서 저금리로 대환 또는 채무를 통합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조회를 좀 돌려봅니다. 조회를 하는 척도 하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이미 정보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대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면 조회를 돌려버리면 알아버려요. 조회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부채를 이용하고 이게 이 사람한테는 약점이구나 하고 그걸 딱 캐치를 해. 그 약점. 바로 이 약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여기 10% 미만으로 점리로 대출이 가능하시는데, 문제가 이 고금리 이용하고 있는 이 대출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 슬슬. 아이고. 채무자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고. 이 고금리 대출을 저희가 상환을 해드릴게요. 또는 다른 대출로 대안을 해준다고 해요. 다른 고금리 대출로. 그때는 고금리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대안을 먼저 한다고 하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환은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거 갚아줄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야.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이렇게 저금리 대출 받아갖고, 저금리로 대출 받아갖고 우리 돌려주면 되잖아요. 우리 수수료 그런 거 없어요. 다 공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런데 고객님, 이 큰 돈을 갚아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고객님도 보십시오. 고객님 자격이 좋습니까? 고금리 대출만 이용하고 있죠. 신용 안 좋죠. 저희가 고객님 뭘 믿고 이걸 갚아줍니까?
그러다 고객님이 이거 받고 연락 끊어버리면 저희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님 통장이 아닌 고객님 지인분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릴 테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갚으세요. 대신 그 지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되니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신용이 나쁘지 않고 이런 전제 조건을 살짝 걸어둡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끌어가겠죠. 그래가지고 그 지인을 이제 소개를 해줘 버리면 그 상환한다고 해놓고 그 지인한테 정보를 이제 캐서 대부업에서 대출을 해서 이 지인분한테 대부업에서 이 지인분한테 그 금액을 써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업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 지인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빌려준다고 얘기했지만 따지고 보면 빌려준 게 아니죠.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연락 딱 끊어버려요. 차라리 여기까지면 어찌 보면 여기까지면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나중에라도 이 새끼들 거짓말이구나. 상환도 안 해주면서 사기꾼은 대부업에서 받게 해줬구나. 그래서 이 돈 안 쓰고 그대로 다시 갚아버리면 돼. 대부업에다 다시 상환해버리면 돼. 그런 피해라도 안 보거나 보더라도 찔끔 봐요. 그런데 정말 나쁜 놈들은 이거 밖에 해놓고 이거 상환이 아니라 금융거래를 만든다고 하면서 자기들한테 다시 입금을 하라게. 이제 이때는 이제 이 사기꾼, 완전 사기꾼 놈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죠. 이 돈까지 뺏어가 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고금리에 허덕여서 고축을 마신데 도와준다 해서 지인까지 해서 데리고 와서 했는데 이제 지인 빚까지 만들어버린 게 지인한테도 3천만 원 빚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것도 이자도 24%짜리로. 이 사람 뭔죄냐고. 이 사람은 도와주려고 했던 의도가 빚쟁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채무자가 이 돈 갚을 수 있겠어? 못 갚지. 내 것도 지금 못 갚아갖고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 이게 바로 대부업 사기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고금리 대안해준다고. 이거 이제 대안을 해주는데 고금리란 용어는 딱 빼죠. 내가 지금 고금리 이용하고 있는데 이 채무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니까 이걸 다른 채무로 바꿔요. 대출을 바꾸고 나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은행으로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인정할 이게 은행 대안이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대안하던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있다가 3개월 뒤에 대안해 주던가 그러면 되지. 왜 이걸 꼭 다른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이걸 갚아야 되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넘어갑니다. 왜?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자신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럼 넘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의심부작이 하는데 듣다 보면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라고 정말 될 것 같네. 그래서 와 그렇구나. 대부업 사기대출.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 정보가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 정보. 이건 무조건 대부업에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개인회생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 저한테는 힘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 어떤 상품도 적용이 안 돼, 이건.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 대출이면 월급 받아서 대출 빚 갚느라고 다 써. 비중값 받았죠. 이번 달 거 납입금액 냈다 쳐. 이번 달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요즘 개인회생 또 뭐 기간도 3년으로 짧아져가지고 제가 신용회복보다는 개인회생을 많이 추천드려요. 이유가 뭐냐면 개인회생은 3년이에요. 3년. 근데 신용회복은 최장 10년가 갚아나가야 돼. 근데 신용회복은 내 신용을 죽이진 않아요. 단 2년 동안은 공공기록이 남아있어. 그래서 2년 동안은 내가 신용회복이라는 게 알려져서 어떤 금융권을 이용한다는데 많은 제재가 있어. 근데 2년이 지나면 그게 공공기록이 삭제가 되면서 내가 금융권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덜해요. 근데 개인회생은 3년간 그냥 내가 신용 불량자야.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근데 문제는 3년만 있으면 내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신용회복은 10년 동안 갚아나가야 돼. 이것을. 신용회복 2년 동안 또 공공기록이 있죠. 그럼 단 1년만 더 내가 고생하면은 개인회생으로 모든 채무를 다 없앨 수 있는데 뭐하기 10년 동안 내가 갚아나가냐고. 개인회생 거기다가 원금 탕감까지 다 하는데. 뭐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차피 신청해야 되는 거라면 저는 개인회생을 추천을 드린다는 거고요. 자, 오늘 내용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대부업 사기 대출을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한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상담 중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놈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 고객님, 저희 어디 대부업체인데 연 24%짜리 대출 가능하신데 쓰실랍니까? 그럼 씁니까, 누가? 다 안 써요. 근데 문제는 그것마저도 못 쓰는 친구는 이거 쓰실랍니까? 근데 네, 좀 해주세요. 저 다 해본 게 안 나와. 이미 대부업체도 안 되는 분이야.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대부업이라고 말을 하질 않고 그냥 고금리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대부업을 이용해. 나중에 저금리로 대안해줄게요. 그렇게 거짓말 쳐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이제 채무자분들도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돈이 더 되니까 왜? 이런 신용 좋은 사람들은 대부업에 수천만 원씩 나와보니까 실적이 팍팍 올라가죠. 내 월급도 팍팍 올라가고 내 월급이 아니지 자기들 월급도 팍팍 올라가고 거짓말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말은 좀 격하긴 한데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이 지인분은 뭔 죄냐고요.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보가 필요하다. 무조건 땡! 이 새끼들 사기꾼 놈 새끼들. 그냥 상담조차도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대부업 사기 대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대부업 사기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